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2년간 100배 증가하면서도 삼성이 밀어주는 로봇 대장주 이 주식이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져서 방송을 할지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 15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지켜주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만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신고가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아무래도 또 의미가 큰 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애플이죠. 애플을 결국에는 제치고 뭐했다. 이제 역사상 최대 시가총액 시총으로서 이전 애플의 기록을 제치고 지난 3개월 동안 56%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럼 여기서 최대치를 찍고 죽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증권사에서 뭐로 이야기한다. 앞으로 3년간을 최소로 봤을 때는 이 기업과 정부의 AI 관련 지출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성장이 아직도 가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못해도 올 여름에는 4조를 돌파할 것이고요. 향후 18개월 이내에는 5조 달러도 무난하게 돌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5조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5조 달러 돌파해봐야 약 한 38% 정도인가요? 상승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5조도 저는 좀 너무 작게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있어요.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보통 이런 시총 4조 달러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기대로서 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묻지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더 가파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엔비디아의 상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엔비디아가 신고가 가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관련되는 섹터들이 엔비디아 신고가 랠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엔비디아가 신고가 가면서 뭐까지 견인한다. 뉴욕 증시까지 견인하다 보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뉴욕 증시에서도 조차도 이제 엔비디아의 신고가와 함께 단기 신고가 랠리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AI의 발전과 함께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였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신고가 랠리로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승 모멘텀이 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신고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증시 상방 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매수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시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겠죠.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엔비디아의 최근의 뉴스를 보면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경영진에 대한 주식 매각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6월 30일자로 보면 알겠죠. 뭐합니다. 젠슨항 등 엔비디아 경영진이 주가 급등의 보유 주식 1조 원을 매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내부자 매도 행렬도 줄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도 20년 넘게 이제 몸을 담은 이제 이사의 몸 담은 마크 스티븐 같은 경우도 뭐합니다.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자꾸 누가 경영진이 매도하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뭘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식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매도가 절대적으로 저는 악재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9월 달에 이미 발표를 공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24년도 9월 24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얼마나 주식을 팔았을까요? 자, 이게 원래는 1분기까지 600만 주까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만 이게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1분기까지 과거 이미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나는 매각할 거예요 라고 공시를 해놓은 걸 지금에서 팔고 있는데 이게 악재다? 악재가 아니라는 거겠죠. 심지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600만 주, 뭐 1조 원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많은, 다들 느낄 수도 있는데 600만 주와 1조 원이 결코 이게 크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많다야 많겠지만 제 입장에서 적다 볼 수 있는 게 뭐냐? 엔비디아의 지분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젠슨 황의 지분 가치가 8억 5천만 주예요. 약 8억 6천만 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 지분 관계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그냥 여기서만 7, 8천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미 1, 2억이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과연 600만 주의 물량이 나오는 게 이게 과연 큰 물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든지 말든지 사실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대주주 지분 매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주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로 느낄 수는 있어야지만 그걸 리스크로 느낄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엔비디아의 어쨌든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엔비디아를 산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죠.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굳이 이미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차트만 봐도 이게 지금 75달러 기준이지 이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말도 안 되는 가파른 상승이에요. 그럼 굳이 이거를 사느냐?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엔비디아 반사익 수주 올라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 IonQ 다양한 기업의 섹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굳이 엔비디아의 신고가를 기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사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게 좋느냐를 논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디 쪽으로 또 최근 집중 투자 이런 모멘텀이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최근 엔비디아가 이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 엔비디아 역대 최고가로 시총 1위 탄환 이게 언제 나왔느냐?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날 장중 주가는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그게 뭐였다? 주주총회에서 젠슨 황이 로봇 관련 발언 이후 이루어졌다. AI 다음은 로봇이고요. 엔비디아에게 이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계속 내놓으면서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에서 뭐다? 엔비디아를 통한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특정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뭐 AI 기술이 로봇,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기기와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공장, 운송, 휴머노이드, 뭐 로봇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며 잠재 가치가 얼마 하나로 7경까지가 된다라고 엔비디아가 이야기하죠. 그 젠슨 CEO가 얘기하죠. 그만큼 지금 젠슨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관련되는 기대감이 크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되는 수혜주로서 강하게 움직인 것도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도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뭐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열풍의 대표적인 모멘텀의 수혜주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장은 뭘 봐야 되느냐? 이 엔비디아와 함께 피지컬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많이 올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많이 오르지 못했다. 아직도 이게 엄청나게 오르의 상승폭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지컬 AI 시대가 다가오는 게 뭐 때문이냐? 지금 이제 AI 추론,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게 AI 추론 사용자가 2년 만에 100배가 증가했어요. 폭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0만 명에서 8억 명으로 100배가 급증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가 된다? 이 추론형 AI 서비스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면서 폭증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슈퍼칩 추론 서버의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피지컬 AI가 여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죠. 그래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가 로봇,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기기 등 물리적 세계로 AI 추론 수요를 확장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뭐한다? 엔비디아의 AI 추론 사용자가 또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는 솔직히 오버고 8억 명인데 벌써 그 이상도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뭐다? 생성형 AI는 AI 인프라 시장의 1차 성장 엔진이었다고 하면은 이젠 피지컬 AI는 AI 추론 수요를 물리세계로 확장하며 2차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추론과 함께 뜰 건 뭐다? 이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피지컬 AI의 핵심은 무엇인가? 피지컬 AI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든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NPU 핵심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뭐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생각 넘어 움직이는 AI,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이 됐고요. 이 피지컬 AI의 핵심은 주로 고성능 그래픽 장치 GPU에 의존해온 기존 생성형 AI와 대비해 센서, 모터 등 다양한 부품과 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 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지컬 AI의 핵심은 GPU가 아니라 NPU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GPU에서 NPU로 넘어간다라고 한 많은 분들이 근데 엔비디아는 GPU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나 기업의 가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NPU가 핵심이 되는 피지컬 AI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뭔가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닌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이 그래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한다, 휴머노이드 투자한다, 뭐 한다. 계속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투자 발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GPU 시장의 성장 한계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대로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뭐다?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IoT 기기 등 엣지 AI 시장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피지컬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뭘 하기 시작한다? 이 엔비디아의 최근 발표된 AI 슈퍼칩은 GPU를 넘어 NPU, ARM 기반 CPU, DPU 등 이런 걸 통합한 형태로 AI 연산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풀스택 접근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PU 중심 구조로 AI 연산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결국 우리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느낌처럼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놀게 된다는 겁니다. NPU가 여기서만 구동될 수 있게. 그래서 AI 생태계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엔비디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NPU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는 뭐다?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통합해서 AI의 물리적 실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NPU가 피지컬 AI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하면 GPU와는 다른 거잖아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 NPU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증가는 계속해서 꾸준한 모멘텀으로 다가올 거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런 타이밍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AI에 굉장히 AI에 많은 투자를 한다잖아요. 거기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도 있다. 정부가 올해 AI 반도체 2,434억을 투입하는데 이미 여기서 뭐다?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국산 NPU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도 지금 밀고 있는 게 NPU라는 거 있죠. NPU 관련되는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을 우리가 꾸준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마이크로 컨트롤 MCU라고 하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로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뭐 여기도 뭐 그 AI MCU 칩은 제품 내에서 직접 영상 수행에 빠르고 정확한 뭐 데이터 처리 가능하게 하는 이 삼성전자 가전에 지금 이미 공급하는 이제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져간 게 오버 반도체인데, 이 AI MCU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 아담백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아담백이라는 게 그 MPU와 지금 이제 CPU 그 다음에 뭐 MCU 블록으로 구성되는 MPU 기반의 이제 딥러닝 기반 AI 모델이라 보시면 좀 좋아요. 그 실질적으로 해서 이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이슈됐던 게 AI MPU가 출시된다. 그래서 MPU 칩 내재화 기반으로 AI MCU 출시로 주목받는다라고 하면서 MPU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엮였던 게 어버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어버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최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나빠진 기업을 왜 추천하냐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적이 나빠졌다가 줄었어요.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22년도 23년도는 반도체 시장 침체기였어요. 삼성전자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뭐 그런, 우리 기억나죠? 공급망 막 붕괴되고, 그래서 재고도 누적되고 수요도 둔화되고 막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24년도에 시장이 업황이 반등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실적이 따라왔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투자, R&D 연구개발 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연구개발 이런 투자가 어디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등으로 신제품 개발 등 그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경쟁력 강화하면서 매출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증가하는 부분이고,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많은 이제 투자를 했느냐, 여기 나오지만 아까 MCU 사업, 그래서 결국엔 MPU겠죠. MPU. 그래서 MPU에 대한 경쟁력을 얻고 주가가 반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승 반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대된다는 거고, 시장은 그래서 뭐다? 보면 알겠지만 어버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지난해 7월 결국에는 아까 MPU 샘플을 공개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는지, 이게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미 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 때려놨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갑작스러운 뻘짓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 흑자 전환과 함께 오히려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차트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뭐한다? 이런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우상향 흐름 타기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 어버브 반도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